네, 리얼미터가 이번 주에는 여론조사 꼭 전화 면접 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아마 댓글에 이제 진실미터라는 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4.2, 네. 국민의힘이 37.6, 5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지난 1월 초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보수층이 많이 결집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고 리얼미터도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타 조사 기관들도 이제 저렇게 한 2, 3주 동안 붙었었던. 네, 근데 이제 지난주 저희가 수, 목, 금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를 다시 넘는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20대 또 70세 이상 뭐 그리고 이제 충청권 이쪽이 사실 보수층이 많이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조금 복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헌재 탄핵 최종 이제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 통화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이 격화되면서 뭐 이화여대 또 성대 뭐 이런 쪽에 20대들이 조금 헌재 판결 이후에도 좀 과격해지는 뭐 이런 보수층의 이 모습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는 그리고 헌재가 최종 변론하면서 또 양측 대리인들의 이제 변론이 좀 확실히 이제 비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엄 이후 그다음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그다음에 지난주에 좀 많이 세 번째 변곡점이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얼미터로는 그렇고요. 차기 대선 조사. 네, 차기 대선도 잠시 후 소개드릴 꽃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6.3으로 3%포인트 더 올라서 역시 이제 40% 중후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18.9,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하고 한동훈 이 세 후보가 비슷하긴 한데 지난주에 미묘하게 꽃하고 비슷한 결과입니다. 한동훈이 약간 올랐고 홍준표 오세훈이 좀 떨어지는. 명태균 논란 때문에 지금 홍준표 오세훈은 사실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떨어지고. 리얼미터로는 오세훈 시장이 많이 빠졌네. 네, 그렇습니다. 5% 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렇구나. 오세훈 시장 관련 뉴스가 명태훈 씨 관련해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리얼미터 또 가상 대결도 했는데 안 하던 거 많이 했네 갑자기. 저희가 이제 격주로 네, 이렇게 가상 대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체로 50% 전후한 숫자를 나타냈고요. 50%를 도달했어도 저걸 또 박스권으로 표현하는 언론사. 이게 ARS다 보니까 전화 면접보다도 조금 더 전화 면접보다 무응답이 별로 없죠. 줄었어요. 더 높게 나옵니다. 그 무응답 중에 보니까 우리 기준하고 비교해 보자면 김문수가 그러면 그 무응답에 전화 면접 무응답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전화 면접에서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저희 조사로는. 네. 지난번에는 그랬죠. 예, 지난번에는. 상대적으로 오세훈 홍준표에 비해서 샤이 김문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 김문수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리얼미터.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 나올 때 일부가 네. 지지를 철회하고 그냥 무응답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직적 응답이거든요.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자면 국민의힘 경선하면 김문수 후보가 1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또 그게 더 심하기 확연하죠. 때문에 뭐 당심은 더 그럴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홍준표는 좀 빠지는 추세고 네. 한동훈이 이제 최근에 정기 복귀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그리는 것 같고 네.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대표가 혹시 검찰과 커넥션으로 움직여 자기를 치는 거 아니냐. 검찰의 손으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네. 그런 뉘앙스. 예. 직접 말하는 건 아닌데 검찰 뭐 하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원 회장 역할을 하던 김한정 씨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예. 여러 가지로 사면 초가 좀 있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정체 내지 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에 의해서 오세훈, 홍준표는 정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꽃에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도약을 하려면 서울에서 인기가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조사관 보고 있습니다. 전화 먼저. 리얼미터가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리얼미터 오랜만에 쫙 소개해드렸고 저희 조사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정당 조사는 그냥 비슷한 추세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12% 차이로요. 예. 민주당이 46.5, 국민의힘 34.3. 그리고 나서 대선 주자들. 대선 주자 네. 저희도 김문수가
2등이고. 리얼미터가 비슷하게 비슷하게. 두 번째입니다. 전화 면접에서도. 예. 네.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가 빠진 것도 비슷하고 예, 맞습니다. 한동훈이 살짝 오른 것도 리얼미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점차 가면서 전화 면접하고 ARS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가 비슷하게 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층만 놓고 보면 보수층 내에서는 김문수가 28로 1위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16.3, 홍준표 11, 한동훈 10.5, 오세훈 8.8 이런 순입니다.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생겼어요. 네, 16%. 네, 생겼는데 그 층이 지금 현재 전화 면접 기준으로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보다 많습니다. 좀 특이한 지점이죠. 물론 보수의 단일 후보가 생기면은 또 그게 표가 갈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수 총합이 31,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47, 한 16% 포인트 정도 민주당 쪽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 합쳐놓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 그 윤석열, 김건희 육성이 나왔으니까 네, 이 소환 조사 필요하지 않나요, 김건희 씨? 68이에요. 네, 이게 탄핵보다 높아요, 지수가. 예, 대부분 30대 60, 35대 65, 요 상간에 그렇죠.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게 이제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을 조사하면은 한 7대 3, 네, 그 비율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 지지를 떨어뜨린 이 요인인 것 같은데 명태균과 오세훈 중 누가 맞는 말 하느냐? 그렇죠. 여론조사 관련해서. 예,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너무 잔인한 조사 아닙니까? 이거. 두 사람이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네. 누가 더 누구 말을 믿니? 음.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물어봤거든요. 오세훈이 사실일 것이다 24, 명태균이 사실일 것이다 54. 네.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고 20, 30대, 20대, 30대, 70대 이상 이런 분들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좀 더 보겠다 상황을.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다 명태균 말이 맞을 거다고 하는 네, 사람 그렇게 비율이 보고 훨씬 있습니다. 높습니다. 예. 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받고 거죠. 있는 거죠. 예,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자 그리고 이제 군 통수권 복귀 이건 계속 말씀드리듯이 30, 60, 35, 65 요 사이에 계속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정권- 여론조사 꽃 이번 조사도 보수가 훨씬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여전히 보수가 더 표집돼요. 지난주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주에는 보수 표집이 28.3, 진보가 20.9 해서 7.4% 포인트 차로 보수가 더 많았거든요. 보수 표집이 더 많은데도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표심이 안 모이고 있어요. 네. 표심이 보수가 마음을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될지. 리얼미터가 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도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냐 최근 4주간 뭐 팽팽한 상황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이 조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많이 높아진 55.1대 39.0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월 첫째 주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보다도 조금 더 높아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을 했었는데 헌재 판결을 쭉 보다가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변론까지 보다 보니까 탄핵 인용 가능성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정도로 탄핵이 그 기각이 되겠나? 네. 탄핵이 인용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전망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뭐 지금 다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이 헌재에서 이루어지면 아마 첫 수치가 6대 4로 확실히 나올 겁니다. 60대 40. 저희는 이미 그 정도 가 있는데 예. ARS 조사를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ARS 조사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네. 현재. 이제 계엄 뭐 직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거죠. 헌재에 윤석열이 계속 나와서 자기 변론을 할 때마다 저희가 여기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입을 열면 일수록 방해가 오히려 손해다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조선일보 폐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도 이제 분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제 변론도 그렇지만 뭐 대리인들의 변론이 사실 너무 비교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개몽 발언이 화제가 됐죠. 개몽되었다. 대리는 계엄에 개몽되었어. 이게 아닙니까? 3개 아닙니까? 3개. 그리고 이제 대학가 이 탄핵 찬반 이 집회. 집회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 특히
탄핵 반대 집회가 대부분 이제 그 개신교 그 청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그 영상을 찾아보면 일단 기도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탄핵 반대 집회를 그리고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그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이게 폭력적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보여지고 네. 네. 그게 20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도 아니잖아요. 네. 몰려다니는 거 성균관대학교에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까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확실히 정치인 집회처럼 대학교의 순수한 어떤 그 집회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누가 봐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20대들의 좀 반감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